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제가 교단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대학 때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대학생을 했기 때문에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때보다 혼란한 시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국어문학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교수님의 수업이 강하게 생각이 나서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학생들에게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문의 창작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으로 정주영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교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벼랑간에 저희 강의실 창 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동안 이렇게 팔짱을 가만히 끼고 눈을 감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제 국문과는 이제 대체로 남학생, 여학생들이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죠. 여학생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그 교수님은 여학생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해 창작을 하는 남학생들도 그 선생님 수업을 각별하게 애착을 느끼고 기다리고 듣곤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해 창작보다는 고전 문학을 전공했기에 그 수업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사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선생님께서 계속 이러고 창문을 바라보시더니, 이제 이걸 유리창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입김을 불고 또 이렇게 지우는 신용을 하시고, 또 불고 지우는 신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2, 3분 정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2, 3분 상당히 긴 시간 아닌가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교단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단이 있었고 교탁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선생님께서 그 2, 3분 동안 그렇게 기이한 행동 하신 그것 때문에 수근수근 거렸는데, 또 거기다가 벼랑간에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해보자.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상상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지? 우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그 아픈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내가 결혼해서 낳은 얼마 안 되는 소중한 자녀가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 상상 다 하셨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죽은 아이의 영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유리창에 가서 입김을 불어서 입김이 유리창에 서렸다가 살짝 사라지는 모습을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새는 바로 죽은 아이의 영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볼 수 없는데 입김이 불어서 사라지는 그것을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것으로 보고, 그 새는 죽은 아이의 영혼 영상이라고 표현한 것, 참으로 참신하죠. 여러분, 죽은 아이의 영상을 환영, 저 헛그림, 날아가는 새의 영상이 입김으로 형상화된 그것이나마 보았기 때문에 나는 황홀하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아이를 보고 싶지만
지금 유리창 안쪽에 있는 이곳은 이승이고 유리창 바깥은 저승인데 그 저승에 나의 사랑하는 죽은 자녀가 저기에 가 있을 텐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서 좀 안아주고 싶은데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다. 조금 전에 유리창은 참 고마운 유리창이었죠. 유리창으로 인해서 죽은 자식의 영상이 남아 입김이 날아간 것을 한 마리 새로 형상화해서 죽은 자식의 영혼을 본 것처럼 묘사했는데 유리창이 없었다면 그 영상을 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쪽에 있음직한 내 사랑하는 죽은 아이의 모습을 가서 안으려고 하는데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죠. 아쉽고. 그래서 정재용은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에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심사 됐죠? 외로운 마음의 상태, 황홀한 마음의 상태. 그런데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그랬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현은 어설프고 왠지 모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모순형용. 이것을 국문학에서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가 대표적인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운은 왜 그랬을까요? 저쪽에 있는 아들을 유리창이 가려서 못 만나게 했으니. 황홀한은 무엇입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입김으로 날아가는 것을 한 마리의 새 자식의 영상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고전문학에 한문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현대문학 시간, 문창과 시간에 현대시를 저렇게 형상화시켜서 수업할 수 있구나.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멋있다라고 이제 저 혼자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쿡쿡 쑤시면서, 야, 김항식, 너는 고전문학과 한문학에만 관심 갖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문해 창작에 현대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씩 웃고 말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와, 현대문학 이렇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구나. 그때 그 교수님의 영향으로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 국어 수업할 때 현대문학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특히 현대시를 공부할 때 학생들과 그때 그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짤막하게 소개한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제 또래라고 한다면 과거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의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던 수업이 아마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나 각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남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어렵다라고 살아가야 할까요? 정치는 정치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정치가 잘 안 되니,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 정치권 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그리고 격려하고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멋지게 신사적으로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능한 한 행복한 일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간혹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이 불행한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았나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짓는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선생님의 정정의 유리창 작품을 떠올리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거 어느 순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